자, 오늘 조건부 확률 진행해 봅시다. 우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 했던 거 기억나요? 확률의 덧셈 정리 이런 거였죠. P A 합 B, 즉 합사건이죠. 그쵸? 그거의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 PA와 PB를 더한 다음에 빼버리죠. P A 교 B, 즉 곱사건의 확률을 빼버린다 였죠. 자, 이게 되게 기본적인 확률의 덧셈 정리고, 당연히 우리가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만 쉬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겹치는 부분을 제외해 준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해도 되고, 원래 이 공식 자체가 우리가 집합에서 NA 합집합 B에 대한 공식이 완전히 똑같죠. 걔를 양변을 뭐로 나눠서? NS로 나눠서 등식 양변의 같은 것으로 나눠도 등식은 성립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 P가 생기게 된 거라고 했고요. 자, 여기에 이런 거 붙었었죠. A하고 A와 B가 A 사건과 B 사건이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의 정의가 뭐였어? 배반 사건의 정의, 정확하게 말하면 A 사건과 B 사건에 무슨 사건이? 곱사건이 뭐가 나오는? 공사건이 나오는 두 사건의 관계. 근데 사실 나는 이렇게 불러도 그냥 A 교 B가 공집합, 보통 이렇게 많이들 기억하죠. 상관은 없어요. 그 용어를 쓰는 것 자체. 근데 용어에 익숙해지긴 해야 되겠지. 됐죠? 그럼 만약에 이런 A와 B의 관계가 배반일 때 확률의 계산에서 누가 사라져버려? 뒤쪽에 붙어있던 얘가 몇이야? 배반일 때는 얘가 얼마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죠? 그래서 합사건 같은 경우 확률의 덧셈이 그냥 되기도 한다.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2 이하의 눈이 나올 사건 A와 4 이상의 눈이 나올 사건을 B라고 한다면 A 사건과 B 사건은 겹쳐? 안 겹치잖아. A 또는 B 사건이라는 확률. 그러면 6분의 그냥 두 개 경우의 수 더한 걸로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두 사건이 뭐였기 때문에? 배반이었기 때문에 그냥 경우의 수를 더하는 거잖아. 물론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만 결국에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어떤 조건이 붙든지 간에. 어쨌든 이런 연산을 사용해야 될 때는 대부분이 문제에서 확률로서 조건을 줘버린 거야. A 사건의 확률은 얼마, B 사건의 확률은 얼마,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없게 돼버리잖아. 그럴 때는 얘를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확률은 이라고 질문을 했어. 그럼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풀지 않을까? 모든 경우의 수분에. 그 사건의 경우의 수. 당연히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할 수 있잖아. 굳이 확률로서 바꾼 다음에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런 확률의 연산식들은 대부분 문제에서 확률값으로 주어졌을 때만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대부분 경우의 수를 두 번 구한다라는 느낌으로 문제를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또 잠깐만 또 확인해 보면 P, A의 6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했어요, 이거? 1에서 그냥 빼버리죠? P, A. A를 제외한 나머지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1에서 A의 확률을 빼버리면 A를 제외한 확률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집합의 연산에서도 완전히 동일했었고요. 됐죠? 그런 게 있었다. 저번 시간에 잠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해 본 거예요. 너희들 이런 거 사용해 먹으면 됐던 거고.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뭘 들어갈 거냐면 조건부 확률 들어갈 거예요. 조건부 확률.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자. 자, 주저주저지 하지 말고 아주 단순하게 봅시다. 자, 이 기호 기억나죠? 자, 이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이거 책에 나온 거랑 똑같이 B 바이로 바꿔놓읍시다. B 바이. 자, 이거 한글,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P, B바 A라고 읽고. 그쵸? 당연하죠? 근데 얘를 한글로 읽으면 어떤 식으로 읽어? 뭐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뒤에 있는 A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지.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라는 조건부에 구하는 거야. A라는 사건이 이미 벌어진 상태라는 조건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P, B바 A. A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도 부르고요. A가 일어났을 때의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도 읽기도 해.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야. P, B바 A라고 쓰나 좀 전에 읽듯이 A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A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도 읽어. 그게 그냥 같은 말이라고. 됐죠? 그럼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확률 배우면서 이런 조건부 확률 안 다뤘냐라고 하면 다뤘지. 다뤘는데 그때는 조건부 확률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연산이 어떻게 들어가죠? 얘는 결국에 나는 뭐가 이미 일어났다고 가정해야 돼.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돼요? 뭐가 이미 일어났다고 가정해야 돼. A라는 사건이 이미 일어났다고 가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나는 이미 일어난 일이 A라는 사건 안에 있는 거야. A가 이미 일어났어. 그럼 A를 벗어난 사건은 일어날 수 있어? 없잖아. A라는 사건 안에 있는 거니까. 이해? 그럼 이 분모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편한 거냐면 이런 거야. NA. NA는 뭐의 의미야?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지. A라는 사건이 일어난 거 안에 순차적으로 또는 A와 B가 동시에 A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가 동시에 A, B가 바로 일어난 걸 수도 있고 얘가 A가 일어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B가 일어난 걸 수도 있어. 그거는 사실 기호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가. 됐죠? 그때 그러면 결국에 나는 어떤 경우의 수를 셀 거야? A와 B가 모두 일어났어야지. 그치? 그래서 얘가 P, B바 A는 경우의 수로 해석하면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연산하면 당연히 확률값이 나오게 되지. 근데 얘도 당연히 얘는 분수잖아, 분수. 근데 분수에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분수의 크기는 안 변하지 않니? 분수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양변 누구로 나누는 거야? 양변이라고 하면 안 돼. 분모 분자 누구로 나누는 거야? NS. 그쵸? 그쵸? NS로 나누니까 얘가 그냥 뭐로 바뀐다라고 그냥 느껴져. P로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냐? NS분의 NA니까. 그럼 얘는 뭐 돼? P, A 교 B로 바뀐다라고 생각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 이게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이지.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 자, 이제 요거를 조금 잘 들어봐야. 우리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고 해볼게. 순차적으로 일어나. 순차적으로. A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리고 순차적으로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물어볼 거야. 근데 얘하고 얘의 차이점은 뭐야? 이것만 물어볼 때는 이미 A라는 일은 벌어진 거야. 걔가 전체로 잡힌 거잖아. 이해해? 근데 얘는 모두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모두 일어나는 사건을 확인한 거야. A가 일어나고 이것도 일어나야 돼. 벌써 일어난 건 아니야. 일어나야 돼. 이해했어? 그래 순차적으로 B도 일어날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느낌으로 한번 볼게요. 됐죠? 그럼 우선 뭐가 일어나야 되니까? A가 일어나야 되니까 PA겠죠. 됐어? 곱해져. 왜? 순차적으로 일어날 거니까. 이제 B가 일어나야 돼.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A라는 사건이 B 사건에 영향을 미치냐 미치지 않냐에 따라 갈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조건부 확률이야. 기본적으로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다 조건부 확률. 왜? 나는 이 PA를 일어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일어나잖아. 그럼 이미 뭐는 벌어진 상태야. 현재로는.
A 사건은 이미 벌어진 상태라고. 그럼 A 사건이 벌어진 상태에서 뭐가 일어나면 되는 거야, 이제? B 사건이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 이해해?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쓰면 될까, 이게? P, B by A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해 가요? 이 의미가 뭐야?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순차적으로 B가 일어난 거야. 그거 곱해주면 당연히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구하게 되는 거지. 근데 왜 얘를 먼저 쓴 거냐면, 그럼 니네 A가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B가 일어나는 거하고 B가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A가 일어나는 게 사실 구분이 돼? 기호로? 기호로는 구분이 안 가는 거야, 이게. 기호로는 구분이 안 가? 기호로는 구분이 안 가. 말로는 할 수 있어도. 그럼 여기서 이런 거 아니야? 어쨌든 나는 A와 B가 둘 다 일어날 확률을 구한 거 아니야? 됐어? 그게 무슨 사건이야? 그게 곱사건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PA 곱이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가 실제로 얘랑 똑같다고. 연산상으로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 똑같아, 얘는? 얘 PB 바이가 누군데? PA분의 PA 곱이잖아. 그럼 PA 약분대가 얘랑 그냥 똑같지 않아? 됐어? 됐죠? 이 연산은 얘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그냥 당연히 같은 거야. 됐죠? 오케이. 뭐 이런 거였다. 이게 조건방률에서 확률의 곱셈 정리였죠. PA 곱이는 PA 곱하기 PB 바이일 수도 있지만 이거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도 있어? 연산상에서는 그냥 이것도 똑같지 않니? PB가 먼저 일어나고 순차적으로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나는 확률을 곱해도 되지 않아? 어차피 연산상으로 완전히 똑같은 상태고요. 됐어? 근데 니네 이제 여기서 이미 한 번씩 다 배웠으니까 여기서 추가 한 번만 해보자. A 사건과 B 사건에 뭐가 있었어? 독립종속이 있었지. 맞아? 그럼 A 사건과 B 사건이 독립이야. 물론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독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 A 사건이 B 사건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였지. 이해해? 그래서 원래 독립이라는 게 여기서 B바 A라고 써있지만 B라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 뭐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A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얘가 없어지고 PA 곱하기 PB가 된다가 있었지. 맞아? 그게 우리가 중학교 때 맨날 풀었던 그냥 곱셈 정리는 아니고 뭐라고 부르더라? 곱의 법칙이라고 배우나? 그러니까 명칭이 좀 달랐지. 근데 그게 곱셈 정리의 특수한 경우죠.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 대한 케이스잖아. 그거를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죠. 복원 추출하고 대부분은 비복원 추출에 대한 설명으로 들었고 우리가 어쨌든 그런 거를 배웠던 거야. 그런 거 배웠던 거다. 독립이라면 얘가 없어져서 그냥 곱한다. 뒤쪽에 다시 한번 써볼 거고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조건방률인데 조건방률도 결국에는 이런 연산식을 사용해서 연산할 때는 대부분이 확률로서 값이 주어졌을 때고 대부분의 문제는 경우의 수로서 해석하거나 벤 다이어그램에서 영역에 대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잘 봐봐. 우리가 AS라는 표본 공간이 있고요. 이 안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됐죠? 이 각각의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넘버링을 해볼 거야. 자, 요 영역 보이죠? 이 영역에 1번 넘버링, 2번 넘버링, 3번 넘버링. 요 바깥쪽은 4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본 거예요. 이때 나한테 이걸 물었다 이거야. PB 바이. 그럼 얘는 누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야? A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지. 그래서 얘는 원래 연산상에는 누가 돼? N A분의 G.
N A 교비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얘를 매번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넘버링 생각해봐. NA는 누구 분해되는 거야? 요 동글뱅이 아니니까. 몇 번 더하기 몇 번 분해? 1번 더하기 2번 분해. 겹치는 부분 2번. 이렇게 숫자로서 계산하면 된다.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데 그 니네 그 표로 주어지거나 벤다이그램으로 주어지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건 영역을 갈라서 그냥 영역의 넘버로서 개수를 확인해서 연산을 하면 아주 편하게 문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역 넘버 매겨가지고 달아보는 것도 좋다. 즉 얘가 A 분의 겹치는 것 요거지. 그 넘버에 대한 해석만 하면 된다고. 됐죠? 됐죠? 그런 거였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보면 좋을 거냐면 자, 요런 거 해볼까요? 아주 대표적인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 이거 표 주어지는 거 이거. 맨날 비슷한 거 주어지는 거죠. 보통 이런 거 주어지죠. A반, A학급, B학급. 뭐 이런 거 있지. 안경 낀 사람. 안경 이응. 안경 X. 뭐 이런 거 있고 숫자 막 주어지죠. 16, 3, 9, 21 뭐 이렇게 주었다고 쳐볼게. 자, 여기서 뭐 멘트를 이렇게 정해 봅시다. 자, 이 뭐 A학급, B학급 안경을 쓴 사람, 안 쓴 사람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이 중에 임의로 한 명을 뽑았어. 근데 그 뽑은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얘가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반일 확률은 이런 질문이 있어. 이거 조건 확률이지. 됐어?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애들 안에서만 고려하는 거야? 안경을 끼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냥 예분해인 거야. 그냥 안경을 쓰고 있네. 그럼 분모가 얼마가 되는 거고? 20분해가 되는 거고. 그 중에 안경을 꼈는데 어떤 반이기도 해야 돼? A반이기도 하면 여기지. 그치? 그래서 20분의 16 약분하면 5분의 4이다. 이런 식으로 연산하게 된다고. 단순하게. 얘를 뭐 확률로 바꿔가지고 PA 구하고 PB 구하고 이런 짓은 안 한다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의 확률은 기본적으로. 그쵸? 이런 조건 확률이다. 조건 확률 아주 기본적인 설명이었고요. 오케이. 오늘 그래도 독립종속까지는 가봐야 되겠죠. 아무리 못 나가도. 독립종속까지만 간략하게 설명합시다. 독립종속. 자, 독립이라는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거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져 있어요. 자, P, B바 A야. P, B바 A, P, B바 A. P, B바 A는 뭐야? A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또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의 조건부 확률 또는 P, B바 A 뭐 이렇게 그냥 읽는다고. 됐죠? 근데 독립이라는 거의 정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야.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독립이어서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앞서 일어난 사건이 A야. A 사건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B 사건의 확률이 변하지 않아. 그 얘기가 무슨 말이야? A 사건이 B 사건에 영향을 전혀 못 미친다는 얘기야. 왜?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그냥 확률값이 똑같은 거니까. 이해 갔어? 그럼 그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P, B바 A는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의 확률이지. 그럼 이거 쓰는 거 봐봐. P, B바 A요. 근데 A요는 뭐야?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B 사건의 확률이잖아. 근데 그 두 개가 같아. 근데 뭐로 같냐면 얘가 P, B와 같아. 그냥 아무 일도 앞쪽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B사건이 일어나야 그냥 자체 확률과 같아. 그 얘기는 A사건이 B사건의 확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지. 이럴 때 이게 정의야. 이거를 우리는 A와 B가 A사건과 B사건이 서로 뭐다? 독립이다 라고 말해. 그럼 이거를 만족한 걸 우리는 독립이라고 말해. 이걸 만족하면 독립이라고 말해. 이건 정의야. 정의. 물론 판정은 얘로 하지는 않아. 얘는 되게 귀찮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독립의 정의가 나오죠. 아니, 종속의 정의. 종속. 종속은 따로 정의되어 있진 않고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 조는 사람 조지 말아봐라. 독립이 아니면 모두 종속이야. 봐봐. 독립의 정의는 A사건과 B사건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 식을 만족하면 당연히 독립이라고 말해. 됐죠? 근데 이 식을 만족하지 않으면, 즉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모두 종속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속 판정식은 없어. 독립이 아니라면 다 종속이야. 독립이 아니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야. 압이 아니면 무조건 D인 거잖아. 그것처럼 독립이 아니면 모두 종속이다. 됐죠? 정의식은 얘다. 근데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얘는 원래 어떻게 연산됐어? 원칙적으로? PA, A가 먼저 일어났다고 치면 여기다 곱하지. A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 사건이 일어나야 되니까 PA 교비 여기서 바로 쓰면 P, B by A였잖아.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서 독립이라면 그냥 정의에 의해서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P, B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두 개 확률값 곱하면 돼 이거야.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는 거라고. 됐어? 이런 내용이다. 근데 독립종속 판정은 정의도 이렇게 돼 있고 곱셈 정리에서 이런 연산을 하기도 하지만, 독립이라면 이런 연산을 하기도 하지만, 독립종속에 대한 판정은 당연히 뭐로 하냐면 좀 전에 했던 요걸로 해. 근데 봐봐. 얘가 독립이라는 정의를 만족한다면 얘가 누구로 고쳐져야 돼? PB로 고쳐져야 되지. 그럼 PA 교비가 PA 곱하기 PB랑 그 확률값을 곱한 거랑 그냥 같다라면 당연히 뭐겠어? 독립이겠지. 그럼 걔가 같지 않아. 그럼 뭐가 되겠어? 종속이라 그냥 판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독립종속은 정의로 판정할 수도 있지만 얘는 매번 너무 귀찮기 때문에 얘로 판정하지 않고 독립이면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야. 독립이라면 이거 필요 충분 조건 기호죠. P, A 교 B가 같아야 돼. 물론 곱사건입니다. PA 확률과 PB 확률의 곱과 같으면 무조건 독립이고요. 얘가 뭐 하지 않는다면, 같지 않다면 무조건 종속이 되는 거야. 됐어요? 됐어? 우선 여기까지 간단하게 개념만 정리해 봤어요. 단 독립과 종속을 판정할 때는 반드시 감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얘로 판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독립인 건 너희도 알아. 이런 거 있잖아. 복원 추출. 뽑은 걸 다시 넣어놨어. 영향을 받아 그러면? 항상 안 받지. 그런 건 당연히 독립인 거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질문은 전혀 한 문제도 안 나와. 그래서 반드시 식으로 확인한다. 반드시 식으로 확인한다. 됐죠? 됐죠?